먼저 BMW 모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막연하게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초반에는 좀 많이 벌어봤어요.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다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더라고요. 월 1,000만 원씩.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경매하는 투자자로 지금 하고 계신데요. 신간이 나왔어요. 이 신간이 나는 경매로 1년 안에 인생을 역전했다. 예. 정말 인생 역전하셨나요? 예. 먼저 BMW 모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되게 언밸런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어봤거든요. 예.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일단 환경미화원으로 경매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금수저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한 번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경매를 하게 된 과정들을 제가 읽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우리 구독자님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책에 안 적힌 부분도 많은데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많이 써봤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좀 화제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는 좀 평범했던 가정에 있었는데 IMF가 오면서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시면서 조금 그때부터는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병원비를 좀 한번 구해보고자 19살이라는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열쇠, 뭐 전단지 같은 거 붙이는 것도 해보고 피자업 배달도 해보고 주방에서 일도 해보고 방학 때마다 틈틈이 일은 했는데 그렇게 큰 돈을 내가 벌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한번 가보면 예전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네, 장기팝니다. 거기에도 한번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죠. 저희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빌라로 딱 이사를 가니까 제가 딱 그냥 말은 안 해요. 어렵다고 말은 안 해도 다 느껴지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서 자산이 아예 딱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벌어도 나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모으질 못하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려웠던 말씀을 해주셨는데 27살 때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여러분보다 많긴 했지만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면 고스란히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이제 빌라로 이사를 와서 재기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을까요? 막연하게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초반에는 좀 많이 벌어봤어요.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다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더라고요. 월 1,000만 원씩.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좀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엄청 큰 돈이죠. 네, 큰 돈인데 그걸 많이 모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또 1,000만 원이 생기겠지 하면서 그냥 계속 씀씀이가 커져 버리니까 자산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예, 예비군 훈련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딱 통장에 3,000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10,000원을 빌렸죠. 예비군 훈련장 가서 2박 3일 동안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그때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악착같이 이제 살아야겠다.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20살 후반 때까지 돈 된다는 일들은 많이 했었거든요. 고졸로 돈을 좀 많이 준다고 하면 여기도 옮겨보고 저기도 옮겨보고 30이란 나이가 될 때쯤에 제가 이뤄놓은 게 없으니까 희망이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돈 벌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경매를 하기 전에 어떻게 부동산을 하려는 마음이 드셨는지 네, 그것도 궁금해요. 30살 때 이제 강도로 만나서 이 팔 같은 경우에 제대로 쓸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네, 지금은 많이 그래도 양호해졌는데 재활도 거의 지금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계세요? 예. 아이고. 치르고 받을 기간은 막연하게 이제 늘어났는데 그러면 아버지 때 저희가 아파트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병원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겠으니까 내가 가진 자본이 다시 또 녹겠구나. 그쵸. 최대한 빨리빨리 알아봐서 아파트라도 한 채 해서 거기에 보증금 3,000에 70만 원 이제 월세를 받게 되면
70만 원 어치의 치료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어쨌든 현금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절실하게 지금 생각이 드셨네요. 예. 그때 이제 대출이 두려워서 다들 부동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대출만 안 끼면 그래도 수익률은 작아지지만 내가 손해 보는 건 없잖아요. 한 네. 4%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몇 계산해 볼 년도였어요? 때. 그때가? 2013년도. 딱 좋았을 때네요. 네. 운이 좋게도 그때 딱 사놓으니까 70만 원씩 꾸준히 나오니까 이게 큰 돈이 되더라고요. 내 생활비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곳에 투자를 해도 내가 안 무너지겠구나. 월세를 받으면. 그리고 돌려줄 건 없잖아요, 세입자한테.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보증금 조금 받고 월세 예. 많이 받는 것으로 세팅을 해서 예.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자. 예.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죠.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던 거네요. 예, 예. 이거 첫 번째는 매매셨죠? 예. 매매로 하다가 또 경매로 어떻게 또 갈아타시게 되셨어요? 그걸 해놓고 네. 작은 성취감들을 이루다 보니까 음. 이제 환경미화원도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네. 또 운이 좋게 합격이 되고 미화원을 하면서 월급을 90%에서 80% 다른 쪽에서 수익 나는 것도 있었으니까 더 많이 모았거든요. 월급의 90%를 모으신 예. 거예요? 그런데도 제 형편은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절약만 하다 보니까 그 해에 제가 신문을 봤었는데 제 연봉을 비교해 보니까 상위 20%의 소득이더라고요. 근데 내 삶의 질은 하위 20%? 그러니까 그렇죠. 변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급여는 조금 많은 편인데 사실 생활은 네. 여전하고 예. 모아놓은 자금도 그래봤자 얼마 안 되는구나 이거를 딱 알게 되신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자본소득을 일으켜야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시게 되신 거네요. 예. 근데 주식은 해봤지만 음. 수익률 20% 30%가 나왔지만 자본금이 적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드라마틱한 수익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제가 사놓은 부동산 당시에 막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주식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해버리고 지금 내 자본금으로 내 분수에 맞는 투자가 뭐가 있냐 보니까 지방에 아파트 한 채 살 돈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경험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수도권 빌라를 한번 내가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 채를 이제 운이 좋게 투자를 하게 됐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빌라는 안 오른다는데 누가 빌라를 하냐. 그래도 아파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 할 돈이 충분하면 아파트 하죠. 근데 그 돈이 안 되니까 언제 그 돈 모아요. 조금씩 한 달에 진짜 힘들게 100만 원, 200만 원씩 모은 돈으로 1년을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그때 되면 아파트 값이 얼마일까?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을 정말 네.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지방 아파트 하나 할 거를 분산 투자로 서울 수도권 빌라를 분산 투자했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셨겠어요. 그게 이게 남들이 하지 않는 길로 계속 가고 계시거든요. 예. 네. 당시에 빌라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꽤 많았어요. 꽤 13년도에. 있었죠. 네. 네, 근데 제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걸 돈을 한 방에 넣으면 제가 경험이 없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잘못됐을 경우에 내가 대처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차라리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내 월급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이자는 다 메꿔지잖아요. 최대한 안전하게 조금 차근차근 갔던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이 된다 네. 하더라도 내가 커버 가능한 그렇죠. 정도로 하자라고 판단을 하시고 적합한 물건을 투자를 시작을 하셔서 수도권 빌라로 주로 하게 되신 성과가 꽤 좋으셨겠어요.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고 매도도 많이 좀 하셨겠어요. 아니요, 아직 다 가지고 네, 계세요? 다 가지고. 아, 네, 그리고- 월세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 물건들인 거죠? 예.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에서 처음에 예상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막상 받아놓으면 예상 수익률보다 훨씬 다 높아지는 풀피예요, 거죠. 풀피. 다 높아지는 거죠. 네. 제가 셀프로 막 하고 어떻게 좀 아끼니까 거기서 더 이제 성취감도 생기면서 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규제가 계속 터지고 있었거든요. 점점 하나씩 네. 늘어갔어요. 계속 대출 규제도 계속 됐었고 온갖 정부의 규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남들은 또 위기라고 안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막상 돈이 됐으니까 그 공식으로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맞아요. 취득세 12% 내더라도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내고 있었거든요. 하죠. 네. 12% 정도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지 않고 그냥 여러 방면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수익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을 거슬러 네. 간다고 할까요?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젊으신 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 일정을 하면서 어떻게 경매를 하실 수 있었어요? 보통 회사원들 같은 경우 저도 미화원을 하고 있지만 네. 저도 회사원이잖아요. 네. 내 상황에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미화원 하면서도 인대가 끊어져도 경매장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에 맞추는 거죠. 저를 그냥 아예. 그리고 최선을 다 해보다 보면 거기서 또 기회가 계속 생기잖아요. 네. 하다 보면. 근데 네. 그 머리로만 하다 보면 기회는 안 생기잖아요. 맞아요. 우선순위가 직장에서 짜여진 거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면 절대 법원으로 갈 시간을 못 내죠. 총 안 되면 대리 입찰도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친구한테 10만 원 주더라도 가까운 수도권은 다 가주잖아요. 그럼요. 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실 수 있었네요. 예, 예. 빌라를 집중 공략을 하셨는데 저도 빌라 투자를 해봐서 알지만 되게 힘든 거 많거든요. 빌라의 단점, 장점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좋은 것부터 얘기할까요? 빌라 투자를 하면 좋은 거. 장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놓고 기다리다 보면 네. 단점이 다 장점으로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시세 차익은 안 나지만 나중에 오래 놓고 가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제 빌라도 재개발되는 물건도 있고 네. 저렴하게 사서 재개발이 됐다고 하면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을 보는 거잖아요. 경매로 싸게 샀으니까. 네. 오랜 시간을 갖고 가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단점이었지만 나중에 되면 장점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재개발 호재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일찌감치 들어가서 깔고 앉아 있으면 저절로 뭐 시간이 지나서 호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제일 퍼펙트하죠. 어. 제가 생각해 가장 큰 장점은 돈이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다. 예,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유통할 수 있는 자금만 좀 있다고 하면 맞아요, 충분히 맞아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잠깐만, 들거든요. 네, 잠깐만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빌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네요. 단점은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수리 같은 경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경매로 낙찰 받아보면 그렇게 깨끗한 빌라들은 좀 높게 받아가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빌라들은 대부분 다 수리를 요하니까 네. 오히려 좀 저평가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수리들을 내가 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월세다 보니까 세입자 관리도 조금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분명히 귀찮고 힘든 건 맞는데 노동으로 치면 월급 300 받을 때보다 저는 월세 300이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노동의 질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내가 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직업에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고 지시를 받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수익률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닌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하는 월세 세팅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집수리. 수리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뭐 배관이나 네. 이런 쪽이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낡은 빌라 같은 네. 경우에들은 뭐 월세 받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거라는 거죠. 저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내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노동 수입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버는구나. 낡은 빌라의 단점을 이제 장점으로 바꾸어서 얘를 결국 아직 매도 안 하셨지만 하나하나 이제 셀렉트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얘를 다 매도를 하는 시기들이 됐을 때 그때서 수익을 다 창출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빌라 투자를 계속 하시나요? 네, 빌라 투자는 빌라 투자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네. 좀 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다양한 투자들을 네.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예. BMW 모노 환경미화원 구범준 작가님의 이야기 듣고 계시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작가님의 진짜 경매 노하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제부터 보고 낙찰가가 감정가 넘어섰어요. Sorry.